지난 영상에 이어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재산적 손해배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,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이게 사례를 보시면 A라는 이미지 일러스트 회사가 있다. A 회사는 이미지 한 개의 사용에 대해서 인터넷에 사용할 경우 1개월에 10만원, 오프라인 출판물에 사용할 경우 한 부당 1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. 그런데 이제 B라는 역시 이미지 일러스트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회사가 있어요. 근데 B가 A의 이미지 한 개를 허락 없이 자기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른 이미지들과 함께 올려놓고 판매를 했다. 즉 저작권 침해를 한 것이죠. 그런데 B는 이런 저작권 침해 행위를 통해서 A의 이미지를 인터넷 1개월 사용 용도로 총 20회 판매를 했어요. 그래서 한 건당 15만 원을 받았거든요. 그래서 총 3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. 자, 이 사례를 가지고 그럼 이 각각 4개의 방법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, 자, 먼저 첫 번째 방법, 그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액을 손해배상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. 자, 이때 침해자인 B가 저작권 침해로 얻은 총 매출액은 300만 원이에요. 자, 그 중에서 침해자 B가 얻은 순이익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. 그 순이익을 손해배상 액수로 추정을 해주는 것이거든요. 자, 그런데 B가 그 이미지를 판매하기 위해서 지출한 총 비용이 있겠죠. 그 비용이 예를 들어서 호스팅 비용을 비롯해서 각종 운영비라든가 인건비, 판매 수수료 이런 총 비용을 산출을 해서 그 중에서 이 A의 이미지에 해당하는 비용을 또 계산을 합니다. 그래서 B가 얻은 매출액은 총 300만 원인데 그 중에 A의 이미지 부분에 대한 비용이 80만 원이다 하면은 그 A의 이미지를 판매해서 얻은 총 매출액 300만 원에서 이 8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20만 원이 B가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이 되겠죠. 그러면 그 220만 원을 A의 손해액으로 추정을 해주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. 자, 이해가 되시죠?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침해자인 B가 판매한 그 A의 이미지 20회에 대해서 A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사용료는 얼마가 되나요? A는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1개월에 10만 원을 받고 있었죠. 그런데 이것을 B가 20회에 걸쳐서 판매를 해서 침해를 했죠. 그러면 20회 곱하기 10만 원 해서 200만 원을 A의 손해액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. 여기서 A는 10만 원을 받았고요. B는 15만 원을 받았지만 여기서 손해액은 A, 즉 권리자가 받을 수 있었던 통상 사용료, 통상 로열티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B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 A가 만약 정상적으로 허락을 해 주었다면 받았을 금액은 10만 원이죠. 10만 원 곱하기 침해 횟수 20회 하게 되면 이제 200만 원을 A의 손해액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, 법원에서 재량으로 결정하는 방법은 이 첫 번째, 두 번째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어렵거나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법원이 재량에 의해서 적절한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. 그 금액은 이제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또 5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야말로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재량껏 결정하는 것이죠.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정 손해배상은 법원이 그 이미지 한 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적정한 금액으로 결정을 하면은 지금 사례에서는 한 개의 이미지가 침해되었기 때문에 그 100만 원이 손해배상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. 이미지가 두 개였다 그러면 200만 원이 되겠죠. 근데 여기 이제 사례에서는 한 개의 이미지니까 그 한 개의 이미지에 대해서 법원이 100만 원으로 금액을 결정을 하면은 그 한 개에 대해서 이제 100만 원. 그래서 100만 원이 이제 손해배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.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재산적 손해배상을 계산하는 방법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봤고요. 위자료, 즉 정신적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 정신적 손해배상 액수를 계산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. 보통 법원에서 저작물의 종류라든가 피해자가 그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 들인 노력, 침해 행위의 성질, 또 침해의 범위, 결과, 그 침해의 지속기간, 그 시장에서 그 이 침해된 작품을 얼마나
그 높은 가치로 평가하고 있는지, 또 그리고 침해자와 피침해자 사이의 업계에서의 평판, 이 침해를 당한 권리자는 상당히 평판이 높은 사람이다. 그런데 침해를 한 사람은 업계에서 불법 저작물을 많이 양산했던 평판을 받았다. 이런 점을 고려하고요. 또 그다음에 어떤 그 권리자의 신용도라든가 또 그 시장에서의 합리적인 사용료 수준, 또 고의적인 침해인지 아니면 실수로 인한 침해인지 이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법원이 위자료를 재량껏 결정하게 됩니다. 그래서 피해자, 즉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위자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자기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다양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죠. 즉 피해자가 그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.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작업을 했다라든가, 또는 재료비가 많이 들어갔다든가, 많은 인력을 동원했다든가, 또 피해자는 해당 업계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는 작가다. 권리자가. 또 그리고 이런저런 경력을 쌓는 등 많은 준비를 해온 작가다. 이런 점을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. 또 침해된 저작물이 업계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고, 이 저작물을 정상적으로 허락을 받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액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. 이런 주장도 할 수 있고요. 또 침해자가 고의적으로 침해 행위를 했다.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히 침해 행위를 했다. 또 침해 행위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영향이 아주 광범위하게 퍼졌다. 이런 점을 이제 그 권리자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사정들로 주장을 하게 되겠죠. 이제 물론 침해자, 즉 그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의 이런 주장들을 반박하거나 또는 그와 반대되는 사정들을 이제 주장을 해야 되겠죠. 이 권리자가 업계에서의 평판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라든가, 저작물이 통상적인 사용 그런 대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든가, 이런 이제 자기에게 유리한 사정을 또 침해자는 침해자 나름대로 주장을 하게 돼서 이제 그런 양쪽의 주장을 적절하게 고려를 해서 재판부가 위자료를 이제 재량껏 결정을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금전적 배상과 관련해서 또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이 있습니다. 보통 이제 이 저작권 침해를 인한 경고장 같은 거 보낼 때 침해를 당한 사람, 즉 권리자는 보통 너가 내 저작권을 침해를 했다. 이 행위를 계속하면은 내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고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것도 다 너가 물어야 된다. 이런 이제 경고를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럼 실제 그런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 비용도 다 침해자가 물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. 보통 이렇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보낼 때는 그 경고장 내용이 어떤 내용을 쓰냐 하면은 언제까지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, 언제까지 권리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구를 통상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실제 그 침해 행위가 인정이 되면은 그 침해자가 피해자의 소송 비용까지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. 그러나 피해자가 지출한 소송 비용 전액을 배상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. 이 소송 비용은 크게 이 소송을 제기할 때 첨부하는 인지대금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비용,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. 인지대금은 그 청구하는 금액의 액수에 비례하는데 대부분의 그 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에 청구 금액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인지대금 역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별로 많지 않아요. 이 소송 비용 중에서 그래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변호사 비용입니다. 그러나 이 피해자, 즉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제 또는 고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했다. 그런데 그 변호사 비용을 내가 1,000만 원을 지출했으니까 그 1,000만 원 전액을 침해자가 물어라. 이렇게 해서 그 변호사 비용 전액을 침해자가 물어야 한다?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렇게 되면 비용이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은 침해자가 이제 물어줘야 되는 돈도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. 이제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침해자가 배상해야 할 변호사 비용을 계산하는 그 대법원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. 그 규칙의 이름이 이제 그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, 이런 이름의 규칙이 있거든요. 그 규정에 따라서 침해자가 배상해 주어야 되는 변호사 비용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계산 방식을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요. 그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이 대법원 규칙을 검색할 수가 있어요. 그 검색을 해보시면은 계산하는 표가 나와 있고 그것을 이제 참조하시면 됩니다. 또 네이버라든가
이런 포털에서도 이 규칙을 검색이 가능합니다. 그 계산하는 상세한 방법도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. 그 규칙의 명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. 그러니까 이 권리자, 즉 피해자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전액을 다 배상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규칙,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산정하는 이제 공식이 있습니다. 그 공식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만큼만 배상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사 책임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. 그 형사 책임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